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한마디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 김호수에 관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를 줬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 김호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요, 6월 10일 날 6심 항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10일 날 광주 5.18 묘소를 참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문 대상이 된 5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좋다, 통과시킨다. 그러나 3명, 즉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3명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청와대가 처리하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요, 박범계 물론 본인이 청와대에 재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감싸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사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이 장관이 자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현안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법무부 장관의 종합적인 연주 지휘에 의해서 수사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추미애에 이어서 현안 이 중요 수사 사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취재인한테 밝힌 것도요, 김호수 장관 되기에 충분하다, 총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수를 추천한 이유는요, 일선의 검장단도 했고 대검 부장도 했고 또 법무부 차관도 했고, 그래서 수사와 행정 사정에 굉장히 밝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외향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외향적인 스펙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즉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성윤 검찰국장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그러니까 총장까지 갈 수 있잖아요. 외양 스펙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검찰국장 할 때 이성윤이 이 김호수하고 윤석열 총장 조국 수사팀에서 빼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유재수 무마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말이죠. 검언 유착 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권력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서는 깔아 뭉개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번에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김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장하고 대검 부장도 하고 또 이 법무부 차관, 대검 부장하고 법무부 차관 할 때 뭐 했어요?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을 알고, 즉 불법성을 알면서도 다 묵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받으러 올 때는 안 오고 이 총장 내정 하루 이틀 전에서야 아주 서면 조사를 받고서야 말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외양으로는 검찰총장 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했지만 거기서 한 일들이 전부 불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에 검사장, 부장, 법무부 차관 이런 걸 하면서 두루 경험해서 충분하다, 이거는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고 반비례되는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범계 이런 장관은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해석한 것도요, 이해할 수 없게 완전히 이거는 박범계식 해석을 한 거예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든가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다. 자, 국민과 언론, 정치권에서 포함하는 이런 탈정치의 개념으로 박범계 본인이 장관된 이후에 인사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명숙 모해 의정 사건일 때 이런 의미의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이 한명숙 모해 의조 사건을 갖다가 다뤘습니까? 우해 사건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 국민에서 바라보는, 우리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상반되는 의미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요. 참 큰 문제다. 자, 그러면서 또 이 피의자 신분인데 어떻게 해서 총장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수사는 피의자들이 수사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와 내사 이런 의미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수사하면 전제가 피의자, 피고인 이런 게 딱 들어갔잖아요. 이게 수사라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김호수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말은 그럴듯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김호수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일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사항에 법무장관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지금 저도 이거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구나. 저도 제가 저한테 보고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제가 누구한테 정보를 알아듣겠어요? 전부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문 보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간을 보고. 그런데 법무장관인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쇼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민들한테 나는 법무장관 잘하고 있어.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보고도 받지 않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이 말을 지금 혼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박범계는 추미애보다 한 수 위라고 그랬잖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박범계 좋게 얘기하면요. 꾀가 많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꼼수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지적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일부의 지적이라고 그랬어요. 일부의 지적.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그 다음에 박근계를 중심으로 한 친문 좌파들의 이 강렬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라고 한 거예요. 일부라는 말도 굉장히 정교하게 쓴 말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매일 퇴근할 때 저라도 마찬가지죠. 내일 뭐가 질문할까?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지? 전부 연구 컴퓨터에서 보고를 받아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호수 후보자가 청문 기간 중 현안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좋다. 아니, 현안 수사 보고 받고 안 받고가 물론 중요하죠. 예. 이거 현안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아니면 보고를 하려고 대검에서 내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주요 검찰청에다가 중요 현안 수사 사건을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언론에 나온 대로 공식적으로는 안 받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중요 수사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청문회에 나가서 이 입장을 검찰총장 내정자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현안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는 받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아라. 그러나 지휘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야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총장으로서의 상응하는 수사 지휘권 그리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가서 보고받고 언제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휘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박범계의 오늘 아침 출근길 입장을 보고 지금 법조계 안에서는 고발이나 인지 등으로 입건만 되면 법령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되는 거다. 피의자는 기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고 이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법령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은 기소하지 말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협의 잘해서 의견을 들어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다. 뭐 이거는 말로는 항상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박범계 인사할 때 윤석열 총장 협의 잘하겠다고 했잖아요. 딱 협의 들어가니까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다. 내가 인사에 반영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고 그냥 너 말해봐라. 나는 그냥 귀로만 들을게. 머리로 들어야 되잖아요. 협의한다, 듣겠다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실질적인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인사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 딱 들어가니까 전부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이 윤석열 총장 패싱, 민정수석 패싱, 대통령 패싱 이런 언론의 비판 보도가 그 당시에 본물을 잃었고 그것을 못 이겨내가지고 내가
박범계하고는 만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신현수 민정수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박범계의 말, 그리고 박범계 말을요, 이제 저도 전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선의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박범계한테 많이 속았잖아요.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연막 쳤어요? 김호수 같으면 내가 심사숙고한 나오고 하겠어?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까보니까 도돌이표 김호수였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박범계는요, 이 인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국민이 관심이 갖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충족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 문 대통령의 이익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박범계의 꼼수와 이 계략, 아주 참 측은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요, 방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5개 부처 장관 중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수, 노영우 국토 부적격 결령을 내렸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 아니면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적합한 사람들만 골라서 차려냈는지 의심이 간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새 후보자는 부끄럽다, 송가하다는 말로만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인사방문회가 반성회가 됐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혜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과위 장관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 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이런 의혹에 휩쓸렸고요. 그 다음에 박준영 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영국 외교관 시절에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욱 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관리 감독할 부처 장관이잖아요. 근데 위장 전입, 취득, 지방세 부당 면제, 그 다음에 특혜로 공급받은 세종아파트 갭 투기 의혹, 이런 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정의당에서도 이 임혜숙과 박준영에 대해서는 데스 노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청문회와 관련해서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답게 윤건영이가 딱 치고 나섰어요.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그 다음에 전문성 검증 별도로 나눠서 하자. 검증 딱 들어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검증에 딱 들어가면 가족들이 아주 결사코 반대한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후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인사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면 이해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라. 왜? 이미 악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을 이번 장관 후보들한테는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야 뭐 어린 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광주 정신으로 화합하자, 통합하자, 이런 취지에서 6월 10일 날 광주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5월의 광주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모든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가는 사람들은요, 김영동, 김미애, 박경수, 조태용, 조수진, 이영, 이종성, 이런 초선 의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초선 의원들 뜻, 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튀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단체로 가든가, 아니면 초선, 재선, 선수와 관계없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가는 사람을 초선이라고 딱 둘레를 치고 경계를 설정하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수처 얘기인데요. 이 공수처 최근에 이 보도자료 언론에 유출돼서 인사 문제가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감찰을 행사했는데요. 감찰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경찰에서 파견 경찰 수사관이 이 문건을, 인사 관련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찰로 원대 복귀 조치시키고 경찰에서 징계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죠, 공수처에서는 검찰 23명을 뽑아야 되는데
17명을 청와대에 제청했어요. 근데 4명이 탈락해서 13명만 최종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관 최종 합격자 20명을 만들었는데요. 20명 중에서는 최근에 2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걸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공수처가 딱 뚜껑을 까보니까 국민 기대도 맞지 않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좋은 줄 알고 가려고 냈던 사람들이 전부 처리하는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김진욱과 같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공수처장에 딱 가서 이성윤 황제 조사하는 걸 보고 실망한 수사관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 역량 그러지 않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공수처를 만든 여당 반드시 그 정치적인 책임,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21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번 이 미국의 대북 정책 밝힌 걸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트럼프식 탑다운은 아니고 버텀업 방식을 통해서 미국 간의 이런 대화의 채널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폐기 그러면은 일괄 폐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바텀업 형식의 폐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단계적인 이 폐기 방안이거든요. 단계적인 제재 완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천용우 전 외교안보 수석 MB 때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5월 4일자 칼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칼럼도 저하고도 뭐 이 천용우 수석 잘 아는 사이인데 제가 여러분께 쭉 분석해 드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번 얘기를 보면요, 이 단계적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 얘기는 폐기 방안. 그동안에 항상 얘기했던 대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시키고서 비핵화 협상으로 넘어간다. 이런 크게 보면 두 단계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때도 동결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이 검토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고, 그 보도될 때마다 한미 양국의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트럼프가 처음에 내놨던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한다. 이 폐기에는 핵무기도 들어가고요, 미사일도 들어가고 핵 물질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포괄적 폐기 방안이에요. 노란 봉투에 들어가 있던 것, 이 하노이 회담할 때 죄송합니다. 하노이 회담할 때 볼튼이 건네준 노란 봉투에 들어갔던 안이 바로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이 로드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용희 수석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첫 번째가 핵물질의 생산 동결만 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하고 핵물질을 폐기에 바로 목표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동결만 하는데 급급할 경우에는 폐기시키는 이 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큰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북한에게 가장 절박한 제재 해제를 갖다가 핵무기나 핵물질의 폐기와 연계시켜야지, 제재 해제하고 등가성이 있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핵물질에 있다. 그래서 이 동결의 목표를 두지 말고 폐기의 목표를 둬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폐기를 개시할 때까지는 제재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재 이행을 하는 것이 제재, 즉 개시가 폐기를 개시할 때까지는 절대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폐기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기를 하고 폐기할 때, 말하자면 폐기가 개시됐을 때 제재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재 이행에 절대로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중국이 협조하겠느냐? 그건 어렵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것, 즉
무기 수출과 연계시킬 경우에는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본토에 대한 ICBM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단거리 전술핵무기 개발을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 때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에 대한 ICBM의 위협만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를 했고요. 그러면 움직이겠다, 군사적으로까지. 그러나 한국을 상대로 한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위협,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 아니다, 큰 틀에서.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또 일본을 대상으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를 또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만 갖고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이 약속, 즉 비핵화의 대가로서 북한에 이미 미국이 약속한 평화체제, 안전보장도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야 된다.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 그래서 이 비핵화가 완료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국교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이 종전협정도 체결하라, 그리고 평화협정도 만들어라,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큰 틀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로드맵, 즉 이 민부론, 그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만들었던 피스 이니시어티브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중요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북핵 대안, 저도 국가안보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큰 맥락에서 지금 천영우 수석이 제기한 이러한 유의할 점이 우리 한반도 외교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